엔비디아가 중국 관련 문제로 인해서 약 자신의 매출이 3빌리언 달러에서 4빌리언 달러 가량 가이던스가 줄어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어닝이 어땠길래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저와 함께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어닝 자체는 잘 나왔어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아주 커다랗게 비트를 했고요. 원래는 매출 관련해서 예상치가 16.18빌리언 달러인데 실제로 18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거의 한 15%가량 비트를 했고요. EPS도 4.02 예상치가 3.36이 나오면서 거의 한 20%가량 비트를 하는 15%가량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가이던스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20빌리언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0.4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월가의 예상치였던 19.91빌리언 달러를 뛰어넘으면서 이거를 야후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Nvidia earning crush Wall Street estimate again. 엔비디아의 어닝이 월가의 예상치를 아주 부셔버렸다. 너무 잘 나왔다. 야, 상대방을 부셔버렸어.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된 문제로 약간 가이던스에 완화적인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완화적인 조정이 포함된 게 저 가이던스 20빌리언 달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이 가이던스가 이미 중국 관련 매출의 저하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다만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이 현재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14.5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2.97빌리언 달러, 약 13빌리언 달러를 아주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어딩만 보게 된다면 이 가이던스 중국 관련된 문제만 제거하고 본다면 너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에서 주요 포인트가 몇 개 있었어요. 이번 쿼터에 주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GH200이라는 어떻게 보면 AI의 리딩 선두주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칩이 발표가 됐고요. AI 파운드리 서비스를 실행을 했고 그리고 스펙트럼 X라고 하면서 아주 차세대 이더넷 케이블로 다른 기술들과는 차원이 다른 네트워크 기반 모델들을 만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 관련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번 어닝에서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게이밍 매출도 달랐습니다. 사실 게이밍 매출은 좀 염려가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모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게이밍, PC 관련된 수요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2.86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2.7빌리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이번에 나온 3.5 레이트레이싱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작업할 때 쓰는 것 여러분들이 뭐 캐릭터를 만들거나 게임에서 혹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 때 이런 비주얼레이션 저희가 작업들을 하는 매출도 416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자동차 매출도 261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양쪽 다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가 나왔고 아주 유의미한 협업들이 꽤 많이 존재했는데 드랍박스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벤츠와 협업해서 생산 관련한 캐파를 늘리는데 AI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의미 있게 봤고요. 그리고 폭스콘과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 생산 관련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 그리고 자동차 관련 매출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자공했던 게 자율주행 관련한 매출이 꽤 늘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 엔비디아 어닝 관련해서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 매출에 앞으로 나올 데이터 센터 매출에 20에서 25%가량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사실 약 어느 정도죠? 예, 여기 있죠. 예,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 센터 매출이 14.5빌리언 달러였는데 요거에 한 15%, 25%에서 20% 정도면 3에서 4빌리언 달러 정도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음에 나올 매출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냥 아주 커다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에는요, EPS와 매출 가이던스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던스 내에 중국 관련된 문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크게 하향 조정된 게 저 예상치를 10% 이상 뛰어넘는 수치가 바로 이번에 중국 관련된 문제가 포함된 하향 조정된 가이던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걸 질의응답 시간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자, 일단은요, 이 중국 관련된 문제가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른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번 쿼터에서 끝나는 중국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20에서 25%가량 하향 조정되는 문제가 만약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칩들에 관련해서 야, 그거 중국에 팔지 마, 라이센스 없으면 팔지 마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가 조금 섬찟하게 하는, 조금 멈칫하게 하는 좀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오늘 주가가 사실 맨 처음에 460불까지 쭉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락하게 됐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기는 했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게 이미 가이던스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도 요거를 엔비디아에서 어닝콜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미국 정부와 같이 새로운 제품군 개발, 이거 잘못 적었네.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자신들의 손님들이 라이센스를 따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새로운 제품군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저 어닝에서 앞으로 매출에서 하회가 되는 부분, 매출에서 중국 문제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걸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계속 2025년까지 성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의 성장성으로 다 커버가 된다라고 오늘 어닝에서 아주 커다랗게 젠슨 황 형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우리가 계속 확장을 해도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각 기업들, 각 나라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다른 기업,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데이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커스텀 AI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 수천 개, 수만 개에 해당하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모든 커스텀 AI에 대응을 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각자 커스텀, 각각의 회사의 니즈에 충족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려된 부분들이 있죠. 과연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칩을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칩 200, GH200 가장 최근에 나온 칩이죠. 이거는 70파운드 혹은 30kg짜리 제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칩들이, 수천 개의 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공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어려우며, 이것들을 슈퍼컴퓨터에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공급망이 아주 신뢰성이 있고, 공급도 신뢰성이 있고, 제작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보온, 배달까지 이런 걸 모든 걸 패키지로 작업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 장점, 우리가 개발 관련해서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AI 개발에 최적화가 돼서 AI 공장을 찍어내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점들이,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다른 회사가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2025년을 넘어져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오늘 모든 부분들 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아주 디테일하게 큰 그림 정리를 하면, 자, 어닝 잘 나왔어요. 중국 관련 문제가 악재가 되고 있지만 이미 이번 분기 가이던스에 포함이 돼 있고,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새로운 제품 개발로 인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 게이밍 매출, 그리고 뭐 매출, EPS, 가이던스 모든 것들이 잘 나온 엔비디아의 어닝이었다. 다만 투자자분들은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 데이터 센터 매출에 주는 악영향, 약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하면서 이번 쿼터 기준으로는 3빌리언 달러에서 4빌리언 달러의 정도의 매출의 악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엔비디아 어닝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유사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